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때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자 주저없이 답변하는 한국입니다.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비역 김병장님이 질문 형식으로 생각 좀 하고 살라는 충고를 하기 위해 아마도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비역 김병장님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김병장님의 글 내용을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머리에 무슨 그림을 그리시는지. 질문 1. 미중이 전면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2.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3. 미군이 철수하면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 질문 4. 사드가 미국, 일본을 지키는 것인가? 중공, 북한을 견제하는 것인가? 질문 5. 2인자가 되려면 미국, 중국 중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아니면 홀로서기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글엔 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보이셨습니다.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현명하게 큰 그림 그리시길. 맨 마지막 의견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미중이 패권 전쟁 중인 것은 맞습니다.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누른 것처럼 중국에도 같은 방법으로 싹을 자르려는데 중국이 싹의 수준이 아니라 거목이 되어 있어서 미국은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중국에 아편전쟁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오래된 내수정책 때문입니다. 내수에서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모두 중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인데 영국이 수출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반면 수입하는 양은 자연히 늘어나 무역적자로 수입품 결제를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아편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미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내수로 생산 수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 이 점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가장 힘든 점입니다. 외부 충격이 그만큼 적은 경제 체질을 지닌 것인데 이런 중국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다시 의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건달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최선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판에 끼는 대신에 우리는 정상적인 교육에 치중하면 되는 것이죠. 한국이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나 내수가 취약해 수출에 의지하는 국가라는 현실은 더욱 그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질문 1. 미중이 전면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 편에서 싸운다, 중국 편에서 싸운다, 이런 말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미중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미중 전면전은 두 나라 사이가 넓어 ICBM이나 SLBM이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핵전쟁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가 끝나는 결과가 옵니다. 한국이 뭘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중국 ICBM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시에 미군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있는 걸 다 날려 반격을 하겠지만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의 멸망을 가져오기에 매우 희박하다 봅니다. 대신 대리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3번 정도 전쟁을 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한반도에서 한 번 붙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 번 붙었고 같은 시기 캄보디아 전쟁에서 중국과 붙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특징은 단독이 아니라는 것, 중국이나 미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 전투 영역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나라 내 땅이 아니니까요. 힘도 보여주고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인명피해는 당연히 감수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무력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곳은 어느 곳일까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할 때마다 남중국해 관련국은 대리 전쟁터가 될까봐 몹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국민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군대가 진입하면 아마도
바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대리전에 사용될 곳으로 대만과 한반도와 일본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ICBM을 보유 중이고 남한은 수천 개의 미사일과 강력한 육군, 특수 전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전쟁은 미국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듯하고 대만이 현재로선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2.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와 금융 패권이 있는 한 패권국은 바뀌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권국이란 의미도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다투는 목적도 군사가 아닌 경제입니다.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절엔 패권국에 따라 식민국들 처지가 바뀌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공산당이네 뭐네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미국에 알랑거리며 중국을 적대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가 지원이 되든 패권국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이 논사쓰니 배가 좀 아플 뿐입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되지 않아도 중국과 등지고 정치 군사에서 적대하면 당장 경제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군사에서 미국에 더 휘둘려야 하는데 지금도 열받는데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질문 3. 미군이 철수하면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 굳이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핵무기는 어차피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지금부터도 잘해야 거지꼴로 생존하는 것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중국엔 없습니다. 질문 4. 사드가 미국, 일본을 지키는 것인가? 중공, 북한을 견제하는 것인가? 사드 미사일은 사정거리상 한반도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용이 맞습니다. 사드에는 X밴드라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매우 넓은 곳을 감시하는 장치이죠. 이 레이더의 주목적은 복합적입니다. 미국, 일본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최일선의 레이더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이 반발한 것이죠. 중국 미사일이 일찍 포착될수록 유격당할 확률이 커져 위협을 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5. 2인자가 되려면 미국, 중국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아니면 홀로 서기 해야 하는가? 2인자가 돼서 무엇을 하시게요? 2인자는 1인자가 지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러시아가 2인자 같지만 러시아는 2인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2인자, 3인자 이런 사고방식은 듣기에 언짢으실 수 있지만 부하가 되겠다는 종놈 근성일 수 있죠. 강한 주인을 섬겨야 하고 줄을 잘 서서 비굴하고 굴욕적이지만 안위를 보장받고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나름 답변을 한다고 했지만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에 이런 가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군과 미군 함정이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조금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간 타협이 되지 않고 전투가 확전 양상을 보인다면 자칫 한국이 미중 간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즉시 군사적 중입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참전을 북한을 내세우며 물리력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나중에 미국의 반발과 불신을 산다 해도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군사적 적대감을 버리겠지요. 한국의 결정은 매우 고마운 결정입니다. 그리해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있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입니다. 미국이 서운은 해도 한국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익과 우리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지난 역사에서 미국이 했던 일은 변치 않고 형태만 바뀔 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산국가를 경계하고 반대한다던 미국은 신탁 통치를 구실로 반위로 나뉜 북쪽에 없던 공산국가 북한이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내전으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분단과 민족전쟁을 치르게 한 것도 모자라
분단을 그대로 유지한 휴전을 원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세의 이익을 위해 우리 한민족이 전쟁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외세에 조정당하는 민족전쟁이나 대리전을 치러서도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안위가 언제나 최선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